내 딸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당신들 집에 더 가르쳐 보낼 일 없습니다. 이 결혼, 지금 이 자리에서 파혼입니다. 축하해 주시러 온 하객 여러분께서는 축의금 전부 찾아가시고 식사는 편히 드시고 가세요. 이 집안엔 제 딸 못 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혼식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왜냐고요? 제 딸을 그런 집에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딸을 키우며 지켜온 시간, 그리고 결혼식 직전까지 쌓여온 불안한 징조들, 모든 게 한순간에 터져버린 날이었죠. 지금부터 그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단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신부 지우는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는 벅참이 더 컸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드레스를 정리하던 그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설렘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문틈을 살짝 열고 조심스럽게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은 어느새 훌쩍 자란 듯 보였고 엄마의 마음은 찡하게 벅차올랐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나 어때? 예뻐? 어머니는 딸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우리 딸, 넌 항상 예뻤지.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울컥하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작은 4층 빌딩, 그중 2층에 있던 지훈의 공방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퇴근 후 늘 지친 얼굴로 들어오던 공무원 민수는 가죽 냄새가 은은하게 배인 공방에서 지훈의 따뜻한 미소를 만나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수강생과 선생님으로 시작된 둘의 관계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부모 역시 두 사람의 순한 성품을 믿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지훈 아버지는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와 밝게 웃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지훈이 오늘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다. 긴장하지 말고 내가 행복한 선택한 거니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살포시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축가 리허설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듯 보이던 그 순간 어머니는 문가에서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아주 작은 불안함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지훈이니까 잘 해낼 거야. 이날이 평생 기억될 행복한 날이 될 거라 믿으며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웨딩홀의 조명이 은은하게 낮아지며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던 소리를 모두 누그러뜨리고 앞으로 펼쳐질 순간을 기대하듯 시선을 단상 쪽으로 모았습니다. 사회자는 밝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신랑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제일 잘생긴 신랑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먼저 문이 열리고 신랑 민수가 등장했습니다.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억지로라도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깨를 곧게 펴보려고 했으나 손끝에서부터 긴장이 드러났습니다. 하객들은 민수를 반겨주듯 힘찬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잘생겼네라며 활짝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의 어머니의 얼굴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하객들에게 형식적인 인사만 건넨 채 시선은 계속 신랑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실수하지 말아라라는 압박을 보내는 사람처럼 눈빛은
단단하고 차갑게 빛났습니다. 잠시 후 웨딩홀의 조명이 더욱 밝아지며 꽃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지훈이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등장하자 식장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지은 지훈의 얼굴은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환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고 지훈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손수건을 꼭 쥔 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지훈 참 잘 컸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뭉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민수는 단상 앞에서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들뜨고 긴장된 숨을 함께 내쉬며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객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지훈의 어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신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무언가 석연치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 이 순간 양가 부모는 흐뭇한 미소나 뭉클함을 감추지 못하는데 신랑 어머니의 표정은 오히려 딱딱하고 냉랭했습니다. 지훈을 위아래로 천천히 쓸어보듯 바라보는 시선. 기쁨이나 축복의 기운은 보이지 않고 마치 평가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왜 저런 표정이지? 오늘 같은 날인데. 지훈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기분 탓이길 바랐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줄에는 간단한 덕담을 건네며 식을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신랑 어머니는 주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계속 신부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장식용 봉투를 꽉 쥔 모습에서도 긴장과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이어서 양가 어머님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순간 민수는 흠칫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훈도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지훈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빛깔의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기품 있는 외모와 달리 얼굴은 굳어 있었고 안색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꽃길을 걸어 단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식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차분해지고 마치 폭풍 전의 정막처럼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예비 사돈의 표정을 보고 뭔가 찜찜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신랑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진짜 폭풍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단상에 오르며 마이크를 잡은 순간 식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예의로 박수를 쳤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분위기에 몇몇은 이미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지훈은 손을 모으며 긴장했고 지훈의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오래된 경험에서 나오는 일종의 경고등에 가까웠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날 찾아와 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예의 어린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지나치게 단단하고 딱딱했습니다. 그녀가 다음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단단함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집안에 이런 팔자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신랑을 바라봤지만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공무원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신부는 순간 식장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변변치도 않은 직업 하나 제대로 없고 뭐 공방인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직업입니까? 하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헐, 너무 심한데 공방이 직업이 아니라고? 저런 말을 결혼식에서? 신랑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만해. 제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신랑 어머니는 그 말을 손으로 쓸어치우듯 무시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아이를.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정말 제가 마음 졸이며 결혼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 말은 신부 쪽을 향해 날리는 공개 모욕이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손수건을 놓칠 뻔했고 아버지는 크게 숨을 들이키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신랑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네 하고 대답하고 살도록 하거라.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고 내조 잘하고 시댁에 잘하고 요즘 애들처럼 입버릇 나쁘게 말대꾸하지 말고 조신하게 살도록 하여라.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터졌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너무했다. 아니, 저걸 축사라고? 신부 앞에서 저런 말을 예비 시어머니가 치매하님. 신부 지우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메이크업이 번질까 애써 참았습니다. 한숨조차 새어나오지 못하는 억눌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가장 크게 상처받은 사람은 오히려 신부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에 대한 모욕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모욕이 100여 명이 넘는 하객 앞에서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던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식장 전체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신부 어머님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 말투에는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 오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단상으로 달려들거나 감정적으로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자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손짓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자 본능적으로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지훈 어머니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표정은 차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어머니의 축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객들은 다시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막 끝난 폭언보다 더 큰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의 축사가 끝나는 순간 식장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다. 방금 전까지 화사하던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누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어떤 하객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막았고 어떤 하객은 자리에서 몸을 움찔하며 눈치를 살폈다. 여러 곳에서 이걸 결혼식에서 말한다고?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신랑 민수는 머리를 숙이고 숨을 몰아쉬었고 신부 지훈은 손등을 꽉 쥔 채 미동도 없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모습만으로 방금 받은 상처의 크기를 정확히 느낄 수 있었다. 잠시의 침묵 후 지훈의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한 걸음씩 단단한 발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향했다. 사회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지훈 어머니의 고요한 눈빛을 보는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이크를 건넸다. 신부 어머니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먼저 하객 여러분, 우리 지훈이를 축하하러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히 들리지만 부드러웠다. 감정이 격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품위와 예의를 잃지 않으려는 듯 안정된 톤이었다. 아까 신랑 어머님께서 제 딸을 변변치 않은 직업, 배운 게 없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장에 또 한 번 정적이 돌았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떨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저는 제 딸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성실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게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객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과장도 감정도 없는 진짜 품이 있는 반박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식장을 칼처럼 가르는 힘이 있었다. 만약 제 딸이 신랑 집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아이라면 오늘 제가 더 배우고 더 가르쳐서 더 좋은 사람을 찾게 해주면 되겠지요. 하객들 사이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깨지는 듯한 표정이 이어졌다. 와! 한두 명이 숨을 내뱉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곤조곤했다. 그러니 오늘 결혼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식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누군가는 잘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랑은 무너지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신부 어머니는 신랑을 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신랑 어머니를 향해 말하지 않은 것도 일부러였다. 그녀가 바라본 사람은 오직 딸 그리고 하객뿐이었다. 하객 여러분,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돌아가실 때 축의금은 모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준비해둔 식사는 편하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예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어떤 고함보다도 강했고 어떤 분노보다도 냉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향한 가장 단단한 사랑이기도 했다. 신부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버지는 천천히 아내 곁으로 걸어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식장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불편함이 아닌 누군가가 정의를 지켜낸 날에 나타나는 묵직한 경외에 가까웠다. 신부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아도 고함을 지르지 않아도 단 한 번의 조곤한 축사로 이 결혼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신부 어머니의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축사가 끝난 뒤 식장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적에 가까웠다.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방금 들은 말을 곱씹고 있었다. 파혼? 지금 결혼식이 끝난 거야? 몰카야 뭐야? 그게 진짜였어? 속삭임이 아주 조용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단상 아래로 조용히 내려와 딸의 양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지훈아. 속삭이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두 사람 곁에서 묵묵히 딸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딸을 지켜낸 아내에 대한 깊은 신뢰였다. 신랑 어머니는 처음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러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무슨 파혼이라니.
지금 결혼식을 없자는 거야? 감히 우리 아들을.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식장을 지배하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동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하객은 눈살을 찌푸렸다. 심지어 신랑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 몇몇도 그녀를 말리듯 팔을 붙잡았다. 형님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 말은 그녀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신부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신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2걸음 정도 걷고는 그대로 멈춰섰다. 눈앞에서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이런 결말이 나왔는지, 갑자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무너지는 듯 떨렸지만 그 말은 너무 늦어 있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닦았다. 그 모습을 보고 민수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다. 그의 뒤에서 아버지가 짧게 말했다. 그만하자, 민수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어. 신랑 아버지의 표정은 한쪽은 며느리 될 사람의 모욕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아내의 행동에 대한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하객들은 조용히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신랑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다. 솔직히 신부 어머니 말이 맞지. 아까 신랑 어머니 말은 너무 심했어. 저런 집에 보내는 건 아니지. 신부 어머니 정말 품이 있으시다. 일부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딸을 저렇게 지켜주는 부모 참 보기 좋구먼. 그 말은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훈의 어머니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지도 몰랐다. 신부 어머니는 조용히 사회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식은 종료되었습니다. 하객분들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는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차분한 표정에 침착함을 되찾았다. 하객 여러분, 오늘 예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축의금은 입구에서 돌려드릴 예정이니 편히 찾아가시면 됩니다. 준비된 식사는 드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식장은 어수선했지만 그 어수선함은 혼란보다는 정당함의 회복에 가까웠다. 신랑 어머니는 단상 아래에서 울컥하며 외쳤다. 이게 뭔 개망신이야.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어떻게 감히. 그러나 신랑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라.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말에 그녀는 결국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내려놓았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식장을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편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훈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식장 밖으로 걸어 나왔다. 아버지도 2사람을 따라 걸으며 딸의 어깨에 정성스레 겉옷을 걸쳐 주었다. 지훈은 흐느끼듯 말았다. 엄마 미안해다 내가.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이 결혼을 멈춘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소중하기 때문이야. 그 말은 딸의 마음을 단번에 꿰뚫는 위로였다. 식장을 빠져나오는 3사람의 모습은 비록 결혼식이 엎어진 자리였지만 누구보다 품이 있고 단단해 보였다. 신부 가족이 식장을 빠져나간 뒤 식장 안에는 묘한 소란과 정적이 뒤섞여 흘렀다. 하객들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닌 무언가를 참다가 터뜨리기 전에 끓는 침묵이었다. 점점 속삭임은 여기저기에서 목소리가 되어 퍼지기 시작했다. 아니, 신랑 어머니 말은 너무 심하지 않았어. 신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만. 결혼식에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차라리 잘 됐다. 저런 집에 시집 갔으면 신부 고생길 뻔했어. 이날 처음 만난 사람들조차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신랑 집안을 향한 비난으로 입을 모으고 있었다.
특히 몇몇 어르신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이고, 저 신랑 집안. 인성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요. 저런 말이 어디 있다고.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내만 하라니 기가 차서 원. 식장을 나서는 하객들 사이에는 아예 신랑 어머니 욕이 공공연하게 오갔다. 솔직히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해?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면 뭐 벼슬인 줄 아나? 저 엄마 때문에 파혼난 거지. 이 정도면 뒷담화가 아니라 그냥 공개 비난이었다. 신랑 어머니는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숨이 거칠어졌다. 아니, 왜 나를 욕하는 거야? 내가 틀린 말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더 많은 눈총을 불러왔다. 신랑 아버지는 그 순간까지도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침내 주먹을 꽉 쥔 채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오늘 우리 집안을 망쳤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그 말은 단 한 줄이었지만 지금까지 듣지 못한 냉정한 말이었다. 신랑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나 때문이라고? 그럼 걔네 엄마가 한 말은? 그 여자가. 하지만 신랑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분은 딸을 지킨 거야. 그런데 당신은 우리 아들까지 망쳐놨어. 그 말에 신랑 어머니는 입술을 덜덜 떨며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지금까지 침묵만 하던 신랑 민수는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더는 참고 누르기 어려운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신랑 어머니는 얼이 빠진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너까지 왜 그래? 내가 틀린 말 했니? 나는 내 미래 걱정해서. 그러나 민수는 크게 외쳤다. 걱정? 그게 걱정이에요? 사람을 모욕해놓고 그게 걱정이라고요. 지훈이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그게 엄마의 걱정이에요. 신랑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민수의 눈에는 아들이 더 이상 엄마 편이 아니었던 이유가 선명히 담겨 있었다. 엄마는 오늘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신랑 어머니는 숨을 들이키며 흔들렸다. 대기실 문 밖에서는 식장을 떠나며 오가는 하객들의 대화가 한 번 더 폭풍처럼 들려왔다. 신랑이 불쌍하긴 한데 저 엄마 밑에서 컸으니 어쩌겠어. 신부 쪽이 훨씬 점잖고 품이 있었지. 신랑 집은 오늘 완전 망신살 뻗쳤어.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예 작게 중얼거렸다. 신랑 집은 인성이 글러먹었어. 저런 집이면 결혼 안 하는 게 100번 낫지. 이 말들이 문틈으로 그대로 들려왔다. 신랑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민수는 의자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다. 신랑 어머니만 왜 나만 탓하는 거야? 중얼거리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분노와 억울함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반대로 신부 가족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생각만 깊어졌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엄마가 오늘 잘한 거지? 그런 집에 시집 가면 내가 살면서 얼마나 더 모욕을 당했겠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그 모습이 지켜낸 사람의 눈물처럼 보였다. 결혼식이 엎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지훈은 여행 가방을 다시 꺼내 들었다. 결혼식 전날까지 설렘으로 챙겼던 짐이었지만 이제는 목적이 달라져 있었다. 원래는 신랑과 함께 떠날 예정이던 신혼여행지. 예약은 이미 되어 있었고 일정도 변경할 수 있었다. 지우는 고민 끝에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말했다. 신혼여행 예약했던 건데요. 일정은 그대로 두고 인원 2명을 3명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통화 내내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여행의 주인공은 신혼부부에서 지훈 부모님으로 바뀌었다. 집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지훈의 트렁크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걸 우리가 같이 들고 가게 될 줄은 몰랐네. 지훈은 어색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돈 버리고 안 가는 것보단 이번 기회에 부모님이랑 여행 가서 머리도 식히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이 했을 거야. 아버지는 한발 앞에서 택시 트렁크를 열어주며 간단하게 말했다. 잘했다. 떠나자. 바람 한번 쐬고 오면 마음이 달라질 거다. 셋은 그렇게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도착한 도시는 햇빛이 환하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걷기만 해도 마음이 느슨해지고 지나가는 풍경이 탁한 마음을 조금씩 씻어주는 듯했다. 첫날 저녁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부서지는 파도와 석양이 펼쳐지자 어머니가 잔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여기가 신혼여행지로 오려고 했던 곳이라 조금 속상한데 여행 내내 밝은 모습으로 있는 널 보니 여기 오길 잘한 것 같구나. 그 말은 감정적으로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절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 엄마 말이 맞아. 엄마랑 아빠랑 언제 해외여행을 와보겠어.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아버지는 조용히 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여기 풍경 보니까 그날 일은 그냥 지나가는 비 같구나. 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릴 만큼 가벼운 건 아니다. 지우는 그 말에서 위로보다 더 큰 힘을 얻었다. 아버지의 말투는 늘 담담했고 그 담담함 속에서 딸을 어루만지는 깊은 정이 느껴졌다. 지우는 부모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호젓한 길을 걷고 작은 시장을 구경하며 마음속의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걸 느꼈다. 누구도 힘내라고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억지로 웃게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지금의 지훈에게 충분한 치유였다. 여행 둘째 날 숙소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지훈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다행이었어. 결혼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 여행을 부모님과 오게 된 것도.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현실적인 위로였다. 지훈이 여행을 떠난 같은 기간 민수는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장도 없었다. 결혼식 이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러나 메시지는 그대로 읽지 않은 표시로 남았다. 민수는 답장을 기다리며 밤새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훈에게 그 연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여행 마지막 밤, 지훈은 부모와 함께 야시장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조용히 길거리 공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문득 말했다. 엄마, 아빠, 나 정말 괜찮아지고 있어. 이번 여행, 나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어.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 들으니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 아버지도 짧게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편한 길만 골라서 가면 된다. 지우는 그 말에 가만히 웃었다. 지금 이 자리, 이 바람, 이 평온함이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준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우는 공방 문을 열며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이제는 그날의 혼란 대신 작업대 위 작은 기념품이 반짝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이 며칠 동안 부모와 함께한 여행은 지훈의 마음을 정리해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길, 그리고 이제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선명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다. 그 무렵 신랑 민수에게는 또 다른 폭풍이 닥치고 있었다. 지훈이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신랑 민수의 직장에는 신부 어머니의 단호한 축사와 신랑 어머니의 막말이 담긴 영상과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결혼식에서 무슨 일 있었다던데 괜찮냐?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직장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신랑 어머니가 신부한테 내만 하고 살아라 했다며? 요즘 시대에 저런 말이 나와? 아들 체면도 다 깎였겠다. 엄마가 저러면 아들도 비슷하다는 거지. 민수는 점점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어떤 동료는 대놓고 그를 피했고 어떤 이들은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했다. 특히 민수가 담당하던 민원 창구에서는 민원인마저도 말했다. 아, 유튜브에서 돌던 그 결혼식 영상 그거. 그 신랑이 당신이라면서요? 그 말은 민수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결국 그는 직장에 더 이상 나가지 못했고 며칠 고민 끝에 사직서를 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안 건 며칠 뒤였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현관에서 걸려있는 우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송자는 구청. 그 안에는 민수의 퇴사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대로 식탁에 그것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불러 세웠다. 보고 싶으면 봐봐. 내 아들이 결국 회사도 그만뒀다. 신랑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보았다. 얼어붙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아버지는 참았던 감정을 더는 누르지 않았다. 왜 나오겠어? 결혼식에서 당신이 한 말 때문에 그래.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회사까지 소문나고. 버티겠니? 누가 버티겠어? 신랑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민수 가정말 그만둔 거야?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도 망가지고 체면도 다 잃고 이제 어디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 어머니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그제야 세상이 오던 소리가 꺼진 듯 조용해졌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말이 서서히 귓가에 맴돌며 가슴을 찔렀다. 내가 그날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후회와 자책이 섞인 목소리였다.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민수를 본 어머니는 문을 두드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아들은 문 너머에서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 무서워요. 그 말은 짧았지만 어머니의 심장을 가장 깊게 찌르는 말이었다. 이제야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여행을 마친 지훈의 공방은 조용하지만 활기찼다. 수강생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았고 지훈은 차분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정오 무렵 지훈은 작은 공방 창가에 기대어 햇살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떠나간 인연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았다. 비난도 책임도 후회도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나한테 맞는 길만 고르면 되지. 그 말은 유난스럽지 않았고 유치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성숙한 약속이었다. 지우는 도구를 천천히 정리하며 수강생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녀의 손끝은 안정돼 있었고 표정에는 담담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새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고 작업대 위에 걸어둔 여행 기념 키링이
맑은 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반짝였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과거는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 속이 좀 시원하셨나요? 아무리 인연이라도 나를 깎아내리는 곳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훈 씨처럼 내 삶을 지키는 선택. 그게 진짜 용기죠. 이런 사이다 이야기 또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내일도 부당함에 지지 않는 단단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